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자, 유도기 두 번째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콘덴서 기동형은요. 우리가 분상 기동형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는데, 자, 우리가 분상 기동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자, 분상 기동형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단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동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메인 권선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권선, 어시스트 권선이라 해서 이러한 권선이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나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눌 분상 기동형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 권선은요. 지금 권수가 많이 감겨져 있고요. 그래서 n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굵기가 굵습니다. 즉 단면적 S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어시스트 보조 권선은요. 권수가 비교적 적죠. 그래서 n이 작고 마찬가지로 단면적도 얇기 때문에 우리가 S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식을 알고 있냐? 우리는 L이다라고 하는 식을요. 자, 전기 자기약 시간에 자, L분의 뮤 S의 N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고유저항 로에 자, S분의 L이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조 권선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N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 성분이 N이 크겠죠. 권수가 많이 감겨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S도 큽니다. 즉 L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조 권선은요. 기본적으로 L 성분을 띱니다. L 성분을 떼요. 자, R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자, 보조 권선은 S가 메인 권선은 우리가 S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분모가 커지니까 R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메인 권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L 성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보조 권선, 어시스트 권선은요. 권수도 적고 면적도 얇다라고 했어요. 면적이 얇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L 성분이 공식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N이 작고요. S도 작으니까 이 값도 작고 이 값도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R 성분을 보시면요. 자, 분모가 작아요. 자, 그럼 R 성분은 커지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인 권선이 아니라 이 보조 권선은요. 우리가 R 성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권선은 L 성분, 보조 권선은 R 성분이면서 지금 두 위상차가 발생을 하겠죠. 이러한 위상차를 통해서 우리가 기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상 기동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콘덴서 기동형은 무엇이냐? 자, 콘덴서 기동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메인 권선에 이렇게 콘덴서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은 R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이 C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기존에 R과 L 성분에 의한 위상차만 존재를 했다면 자, 이번엔 C와 L이니까 위상차가 더 극대화가 되었죠. 이를 통해서 더 회전, 즉 기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동형을 우리는 콘덴서 기동형이다라고 하고요. 이 콘덴서 기동형은요. 이렇게 보기와 같이 분상 기동형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반발 기동형의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이렇게 회전 방향을 변경, 즉 역회전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가 정말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냐. 자, 우리가 반발 기동형은요. 이렇게 비읍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읍이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읍이 들어간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라고 했었죠. 자, 반발 기동형은요.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회전 방향을 변경, 즉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가 정답이 되고요. 자, 브러쉬의 접속선을 바꾼다가 아닙니다. 자,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를 묻고 있어요. 자, 정역 운전이라 우리가 정회전 그리고 역회전 운전을 합쳐서 우리는 정역 운전이라고 하죠. 즉 역회전이
불가능한 단상 유도 전동기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쉐이딩 코일형은 우리는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분상, 그리고 반발,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은 모두 우리가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 쉐이딩 코일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전동기의 1차 측 결선던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모노 사이클릭형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노 사이클릭형 전동기가 출제가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 회로가 주어지고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전동기를 골라주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가 W 단자에 이런 식으로 저항과 다시 리액턴스와 그리고 저항 성분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Y 결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모노 사이클릭형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 모노 사이클릭형 전동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한 것을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이 단상 유도 전동기를 나열하는 문제는 우리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 했냐? 우리가 반, 콘, 분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반, 발 기동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분상 기동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발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반발 기동형, 그리고 반발 유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반발 기동형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기역이 있고요. 이렇게 이응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나다라 순서하면 우리가 기역이 더 앞에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 콘, 분, 쉐로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또 쉐이딩 코일형 대신에 이 모노 사이클릭 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모노 사이클릭 형도요. 기동 토크가 굉장히 작은 전동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쉐이딩 코일형도 굉장히 작은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혼용이 돼서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 콘, 분, 쉐.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반발 기동형, 그리고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그리고 모노 사이클릭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한 문제는요. 이 반콘 분쉐로 끝나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양 권선이 일치할 때 직렬 권선의 전압이 150V, 전원 전압이 220V일 경우 1차와 2차 권선의 축 사이 각도가 30도이면 부하측 전압은 약 몇 볼트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우리가 단권 변압기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 공통된 권선을 분로 권선 혹은 공통됐다 해서 공통 권선이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직렬 권선이었죠. 자, 그럼 이 직렬 권선에 대해서 이 분로 권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 출력측 전압을 조정하는 것, 이걸 우리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지금 양 권선, 즉 분로 권선과 직렬 권선이 일치할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치를 했을 때 지금 직렬 권선의 전압이 150V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원 전압이 220V예요. 그럼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220V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양권선이 일치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 출력측 단자, 즉 부하측 단자는 370V, 이 둘을 더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1차와 2차 권선의 축 사이의 각도가 30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이 부분을 반대편으로 옮길게요. 자, 이곳이 220V구나. 자, 그리고 이 분로 권선의 위치를 지금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을 했냐? 이런 식으로 그 각도가 30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각도가 30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 직렬건선에 그대로 쇄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불로건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총 자속을 파이다라고 했을 때 자, 모든 자속이 이 직렬건선에 쇄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쇄교하는 부분은 얼만큼이 되냐? 자, 이 각도가 지금 30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자속, 즉 파이의 코사인 30도만이 이 직렬건선에 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출력 측 전압 E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의 1차 측 유기기전력 E1에 자, 직렬건선에서 유기된 기전력을 더해줘야 하는데 이 직렬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2에 기존에 일치했다면 이 2였는데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만큼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지금 1차 측은요, 그대로 220V가 되고요. 자, 2차 측은 어떻게 되냐? 2차 측은 기존 일치했을 때 150에서 지금 30도만큼 위치가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코사인 30, 즉 2분의 루트 3을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바로 출력 측 전압, 부하 측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요, 35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하 측 전압이 350V가 돼서 이곳에 350V가 걸리게 된다라는 거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이고 직렬건선의 전류가 6A인 경우에 전격 용량은 몇 볼트 암페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우리가 단권 변압기와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림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자, 단권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무엇이냐? 이 공통건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이 직렬건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바꿔주고 결과적으로 출력 측,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유도전압 조정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예요. 자, 그럼 결국에 이 공통건선이 항상 고정인 100V의 기전력을 유기시키고요. 이 공통건선을 바꿔줌으로써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직렬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바뀌겠다. 그쵸? 그리고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출력 측에 걸리는 전압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된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때 이 직렬건선의 전류가 6A다라고 합니다. 즉,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6A일 때, 자, 이때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을 묻고 있어요. 즉, 직렬건선의 용량이 곧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용량이 되겠죠. 단권 변압기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렬건선에 걸리는 용량이 곧 이 기기의 전격 용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격 용량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자, 이때 한 가지를 더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 전격 용량은요, 이 공통건선의 위치가 이 직렬건선과 서로 완전히 일치할 때의 그 전압을 가지고 전격 용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결국에는 일치한다라는 거는 이때 이 직렬건선의 최대값인 기전력이 6기가 되겠죠. 최대값, 즉 플러스 30V일 때 이때 전격 용량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는 VI가 되고요. 이때 V는 직렬건선에 걸리는 전압이라 해서 우리는 30V가 되고 여기에 직렬건선에 흐르는 전류 6A를 고려를 해주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격 용량이 180V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V 5kV 암페어인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직렬건선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상이 나와도요, 우리가 단상으로 우선 풀이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상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때 이 유도전압 조정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통건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 직렬건선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변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출력 측의 전압이 바뀌게 되는 거라 알고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출력 측의 전압이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V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통 건선은 항상 200V로 지금 고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이 공통 건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 직렬 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V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출력 측의 전압이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이 5kV 암페어예요. 자, 이때 이 용량은요, 우리가 단권 변압기도 그렇고 유도 전압 조정기도 그렇고 우리는 이 용량이 항상 직렬 건선에 의한 용량이 바로 이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상이에요. 3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P는 VI로 우리가 2차 측 V2 곱하기 직렬 건선에 걸리는 전압을 V2다라고 하고 이때 2차 측 이 직렬 건선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했을 때 V2 곱하기 I2를 전격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상일 경우에는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했었죠. 여기에 곱하기 뭘? 바로 곱하기 루트 3만 고려를 해줬을 때 이게 바로 3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격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격 용량은 뭐라고 했었죠? 자, 이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항상 공통 건선의 위치가 이 직렬 건선의 위치와 서로 완전히 일치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할 경우에는요, 결국에 이 직렬 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돼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자, V2는 플러스 100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I2가 되고 여기에 곱하기 루트 3을 한 것이 바로 5kV 즉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I2죠. 직렬 건선의 전류니까 I2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로 넘겨주었을 때 넘겼을 때 루트 3 곱하기 100에다가 분자가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값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28.9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불로건선 및 직렬건선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E1, E2라고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를 시킬 때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선간전압의 조정 범위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물어도요, 항상 단상을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한 후에 3상일 때를 대입해 주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권 변압기와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이때 자,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E1, E2다라고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공통건선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E1이라고 지금 주어졌죠. E1이다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이 직렬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E2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E1은요, 항상 고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이 공통건선의 위치를 이렇게 0도에서 180도까지 조정을 함으로써 이때 이 E2 직렬 건선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 바로 최대는 플러스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E2까지 그 기전력이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 측, 이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은요, 우리가 E1은 항상 고정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죠? 바로 단상일 때다라고 했습니다. 단상일 때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선간전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간전압은요, 우리가 계산한 이 단상일 때 계산한 이 출력 측 전압에다가 곱하기 루트 3만 해주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선간전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값이 우리가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단락권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이 단락권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니까 자,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유도전압 조정기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공통권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 출력 측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바꿔주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통권선을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주면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락권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단락 권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 측에 자, 전압을 인가했어요.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면요,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면 이 공통권선에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속을 파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공통권선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이 자속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자속을 한번 분해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해를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자속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곳의 각도를 세타다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은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러한 자속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파이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 파이 코사인 세타가 실제 이 직렬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이 되겠고, 이 파이 사인 세타라는 자속은 결국 누설되는 누설 자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누설 자속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누설 자속을 발생시키는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있겠죠.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단락권선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러한 누설 자속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누설 자속을 상쇄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누설 리액턴스 성분을 없애주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가 감소했다라는 거겠죠. 즉, 이 단락권선의 역할은요, 누설 자속을 상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압 강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단상 및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맞는 선지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의 1차와 2차 전압은 서로 동상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삼상은요, 각 상과 서로 위상차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서로 동상이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3번 단락권선은 단상 및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틀렸죠. 우리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이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만이 이 누설 자속을 상쇄시키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다음 4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기전력은 회전자계에 의해서 유도된다. 자, 틀렸죠. 자, 회전자계는요, 우리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다라고 했습니다. 단상인 경우는요, 우리가 서로 번갈아 발생을 하는 교번자계에 의해서 유도된다가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거를 골라주시면요, 우리는 1번 삼상전압 유도전동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 자, 맞는 선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보통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도기 파트를 배우면서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했었고, 나머지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특수 유도기 파트를 배우게 되면서 추가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디프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라고 추가로 학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전동기는요, 이 일반 농형 유도 전동기와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성능을 강화한 농형 유도 전동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성능이 좋아졌어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로 기동 토크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기동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동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전류는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 가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반 농형이 성능이 강화되기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농형이 있고 일반 농형이 있을 때 기동 토크는 당연히 성능이 안 좋으니까 제일 작겠죠. 자, 그리고 기동 전류는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디프 슬롯은요, 중간에 위치를 합니다. 즉, 기동 토크는 중간만큼 크고요. 기동 전류는 중간만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능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바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성능이 좋아서 기동 토크는 제일 크고 기동 전류는 제일 작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프 슬롯이 항상 가운데에 있다 혹은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성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이니까 기동 토크가 크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까지 문제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